쏟아부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설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도대체 우주교화를 하려고 할까? 우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성을 막 쏘아 올렸더니 그 위성 갖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더라. 그래서 이제는 위성을 인프라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스푸트니크 1호가 1957년에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돌면서 그 시그널만 그 소리만 한 번씩 내줬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써? 근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통신도 하고 지구 관측도 하고 항법도 하고 그 과학 탐사도 하고 이제 관광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그 위성을 개발할 줄 알면 이걸 가지고 되게 다양한 활용 산업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그 활용하는 그런 그 방법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위성이 전부 더 필요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남미나 동남아나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늦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은 저걸 따라잡았지? 그러니까 이제 맨날 무슨 거기다 행사만 한다고 하면 한국을 불러요. 와서 한국의 우주 개발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다닙니다. 그런 데 가서 태국에서 불렀네요. 그러면 막 부러 죽어. 막 거기서는 아니 비싸게 써야겠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까지 수준이 높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위성은 몇 개를 쏘아봤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점점점 활용하는데 그 위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 이제 만들 줄 알아. 우리는 그냥 쏘기만 하면 돼. 예산만 확보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위성을 사야 돼요. 위성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위성 서비스를 사거나. 그래서 이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큰 경제인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결국은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냐 아니냐가 결정되어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어찌됐건 이게 위성이 됐건 발사체가 됐건 기술입니다. 전략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 줘요. 기술 안 줍니다. 너네가 할 줄 알면은 하고 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협력하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네가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서로 협력하자는 거지. 기술을 이전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너의 역량을 키워서 같이 협력하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왜? 미래의 이 경쟁력을 나눠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기술은 도덕분단이 굉장히 품재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됐고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생존하고 이제 직결되는 정도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는 안보와 관련되는 건데 이제 이 기술이 없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중심으로 돌아요. 지금 우주는 이제 단순한 R&D로 보지 않습니다. 우주를 통한 안보, 그 다음에 우주를 통한 미래 성장, 그리고 이제 국제 외교 관계도 우주를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예컨대 정찰위성 몇 개 있어. 그러면 그래 또 우리도 좀 같이 쓰자. 이래서 대화가 되는 거지. 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 이야기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체적 차원에서 인물을 결정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발사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발사체가 없으면 우주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누리호까지 개발했고 한 1.5톤급 정도 위성까지는 이걸로 쏘면 되는데 6톤급, 7톤급을 우리가 만들 줄 아는데 그거는 못 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X를 이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이제 그 발사체를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 아리랑 6호, 그 다음에 차세대 위성 2호 이게 지금 멈춰 있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발사 서비스가 안 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러시아 발사체를 쓰기로 했었는데 전쟁 때문에 거기를 쓸 수가 없어. 1년째 그냥 묵혀놨어요. 지금 보관 모드예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지. 우리가 위성을 만들 줄 알지만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발사체가 꼭 있어야 된다.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이게 만약에 정찰위성이나 첩보위성이나 군위성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거는 못 올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존과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발사체 기술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일단은 갖고 있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발사체, 우주로의 접근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모든 우주 활동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사체를 뭐 개발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 논란에서 설득이 만약에 안 됐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위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정찰이나 정밀 유도무기, 정밀 유도무기도 GPS 위성이 없으면 정밀 유도무기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 항법의 항법 기술의 그 저기를 받아야 되거든. 항법하고 통신 그 기술 두 개가 있어야만 정밀 유도무기가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성을 재밍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갖고 막 못하게 하면 오만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작전통신 뭐 정밀 유도무기 운용 이런 거에 이런 위성이 작동이 안 되면 빨리 또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파괴됐으면 또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역의 어떤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상에서는 역학관계의 핵심적 수단이 되고 수출 통제 체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위성을 아까 6톤짜리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못 만드는 부품 몇 개가 있어요. 미국에서 살려고 해. 안 팔아요. 그럼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가 그러면 만들 줄 아는 데가 있으면 되는데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야. 자기네들 다 만들어봤어. 기술을 다 갖고 있어. 유럽이나 일본이나 아무리 뭐 길고 날뛰어도 못 만드는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왜? 600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와 30억, 40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게. 근데 그 30억, 40억 달러, 일본은 30억 달러, 지금 50억 달러로 올라갔어요. 1년 우주 예산이.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막 30억, 34억 달러 막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40억 달러, 뭐 중국 120억 달러 이렇게 우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 6억 달러.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6억 달러 갖고 뭐 30억 달러 되는 나라하고 비슷하다고 아무리 말을 한들 못 만드는 부품과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준다, 수출 통제 안 준다 그러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소부장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럼 안 좋아버리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막 느닷없이 막 요소수 뭐 안 줘. 그러니까 서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가 혈맹이네 어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줘요. 이거 위성 이제 저 정도가 되면 이제 경쟁자인 거예요. 저렇게 6톤짜리, 7톤짜리 초정밀 거대 위성을 만들 줄 안다고? 근데 부품을 우리한테서 사가서 그거 가지고 너네가 재미를 봐?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기술 패권 시대가 되는 거고 그런 기술들 안 주는 것들은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또 미래의 경쟁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